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을 영어의 틀을 바꾸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입시 실적을 냈는지, 그다음에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가 얼마만큼 다른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3, 4등급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3, 4등급 학생들의 공통점, 그리고 3, 4등급 학생들을 위한 솔루션과 로드맵, 그 다음에 관리 및 커리큘럼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강대를 졸업했고요. 현재 이제 대치동에서 약 13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오고 있는 이제 고등부 베테랑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시대 인재와 이제 다원 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의대를 보내고 서울대를 보내는 베테랑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기 수능을 원래는 보통은 2학기 때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3, 4등급 아이들을 조금 더 봐줬으면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좀 더 멋지게 더 잘 마무리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그 4개월, 5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3월 달부터 아이들이 오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영어만큼은 이제 1등급으로 안정적으로 받게끔 제가 기본을 잘 잡아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번에 3월 달부터 제가 조기 수능반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가장 많이 버리는 과목은 영어 과목이에요. 왜냐면 영어 과목은 사실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능 대비해서도 이 정도만큼 공부를 해야 할까 정도로 너무 내신량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영어 내신은요, 수능 그 이상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니까 3, 4등급 아이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내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를 할 때 항상 모든 지문을 암기하라고 이제 푸시를 하죠. 근데 3, 4등급 아이들은 이 모든 지문을 암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은 기본의 틀이 아직 완벽해지지 않았는데 계속 푸시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계속 제자리예요. 근데 이 이제 방향성만 좀 바꿔주면은, 그리고 조금만 기본기만 잡아주면은 내신도 그다음에 수능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내신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 내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마저도 너무너무 지엽적인 어법을 많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보면 수능에서 딱 알아야 할 문법은 5가지밖에 없는데 이 이제 내신 영어 같은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모두 알아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아이들이 실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찾는 것, 지엽적인 찾는 연습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영어 글을 읽는 법을 조금 힘들어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서술형이죠. 여기 일대 서술형은 사실은 진짜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아이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기본의 틀도, 그 다음에 지금 모의고사가 3, 4등급인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계속 똑같은 이제 결과만 나올 겁니다. 당연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문의 대처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어법만 잘 숙지하면 되는데 너무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아이들이 번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이제 그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양치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냥 모의고사만 풀어보면 되겠지.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양치기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3, 4등급 아이들의 이 현재의 공통점은 듣기를 조금 소홀히 합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진짜 천천히 나와요. 천천히 나오니까 듣기 풀면서 독해 조금 풀고 하니까 듣기 연습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번 수능도 그렇고 저저번 수능도 그렇고 듣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놓치면 한 문제가 날아가요. 2점, 3점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 2점, 3점이 아이들의 등급을 가르는데 요 듣기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같이 다지고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모의고사, 만약에 양치기를 한다라고 하면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 때 듣기 안 풀어요. 듣기 안 풀고 그냥
독해 지문만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가 이제 그 수업 끝나고 1시간 또는 다른 시간을 잡아가지고 온전히 듣기를 다 듣게 합니다.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왜 틀렸는지 확인까지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를 이제 다 맞는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제 우리가 3, 4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예요. 우선 3, 4등급은요. 단어가 기본 단어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지금 만약에 내신에서 내신 어휘도 잘 암기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신 어휘도 그냥 선생님이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그대로 쭉 이어져 가거든요. 저도 내신을 해서 알지만 그냥 쭉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범위를 이제 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 암기하는 거에 조금 힘들어 하기도 하고요. 귀찮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잡아주면 금방 올라가는 걸 봤어요. 작년에도 제가 조기 수능반을 할 때 그저 한 2달 정도? 2달 정도 단어 꾸준히 암기시키고 모의고사 풀면서 어디를 중요시 봐야 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줬는데 아이가 4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11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받아온 거예요. 선생님 그냥 저 선생님만 따라왔는데 그냥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기본기만 잘해서 올라가면은 아이들이 저절로 이제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문인데요. 이 3, 4등급 아이들은 문장이 살짝만 길어져도 어디가 주어인지 어디가 동사인지를 전혀 찾지 못해요. 제가 지금 현재 겨울방학 독해 특강에서도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주어와 동사 찾기, 그 다음에 수식어 있는 부분을 괄호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저 내신으로 그냥 문제풀이, 변형 문제 그냥 너무 방대한 양을 이제 소화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3 선생님들도 사실 올라가자마자 3월 달부터 1, 2월 달부터 아이들한테 그냥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동사인지 요거부터 찾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가면 우리가 3학년 때 영어에 너무 많은 그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다른 과목에 힘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조기 수능 특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논리인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클리닉을 하면 물어봐요. 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답이 나왔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에 계속 중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이제 조합을 해갖고 그냥 그 단어가 보이는 선지를 찍는 거예요. 즉 무논리라는 거예요. 논리가 없어요. 그냥 단어가 있으니까 이 단어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그냥 선지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능 지문은 뭐든지 다 시그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수능 기초 독해 특강에서도 그 시그널을 하나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만 2학년 수준까지만 하면 되는데 고3은 그 시그널뿐만 아니라 논리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면 너무 늦는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잡아가려고 이제 제가 이 수업을 열게 되었고요. 그래서 왜 답인지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작년 수준으로 이제 수능이 나온다라고 하면 5등급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결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어머니, 단어를. 근데 이 3, 4등급 아이들은 단어 암기하는 거에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고요. 단어 암기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은 뭐냐면은 끊어서 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래 200개, 300개, 400개 외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3, 4등급 아이들은 200개, 300개를 한꺼번에 암기를 못해요. 내신 수업에서도 아마 매번 불통과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자주 와야 되는 거예요. 자주 와서 조금이라도 30개라도 40개라도 암기를 해가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론 저희 3, 4등급 아이들은 표면적인 어휘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고3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특정 단어의 다이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dapt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adapt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적응하다라는 단어로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머니 수능에서 각색하다라는 뜻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능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다이어들을 같이 공부해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끊어읽기를 할 거예요. 이제 끊어읽기 하는 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3학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그 강사님께서 흐름만 알려주고 문제 푸는 이제 어떤 찍기 연습, 스킬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킬을 적용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기본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끊어읽기와 구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코드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 그 시그널들이 하나하나 있거든요. For example 앞을 봐라. must나 should를 봐야 된다. 뭐 however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잘 형광펜 해놔야 된다. 이런 시그널들만 조금만 숙지하고 체화해 가면 우리 아이들이 금방 정말 영어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이제 과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정성을 들이고 공부를 하면 등급은 진짜 금방 오른다라고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은요. 네. 문법 먼저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법 너무 지긋지긋해요. 예비 고1 때도 들었고요. 계속 들었는데 또 들어야 돼요? 네. 또 들으시는데 다만 제가 정말 핵심적인 부분,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만 10가지를 골라서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계속 이제 들었다라고는 하지만 물어보면 몰라요. 왜냐면 영어라는 건 언어라서 감각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감각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뭘로요? 수학으로요. 수학하느라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수학하느라 영어는 저 밑에 있거든요. 거의 탐구 과목 보다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법 그래도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문 독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단문, 긴 문장을 읽어 버릇해야 우리가 고3에 올라가면 어머니 한 문장이 거의 6줄이 되거든요. 근데 그 6줄을 아이들이 이때 많이 공부를 못 해가면 그냥 후루룩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점이 모자라서 등급이 내려가서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더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해 이제 첫 문장을 같이 볼 거고 그다음에 유형 정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초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주제, 주장, 목적, 심경, 도표마저. 그다음에 어머니 생각보다 그 26번하고 27번, 28번 안 틀릴 것 같죠? 틀려요, 어머니. 아이들이 그냥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사실 제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 선지만 봐도 답이 아닌 게 있고 선지에서도 딱 답일 확률의 번호가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팁까지 다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조금 더 들어가서 빈칸, 순서, 삽입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을 이제 많이 다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생각보다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매 수업마다 이제 미니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미니 테스트를 처음 볼 때는 제가 계속 약간은 잔소리를 할 거예요. 너네 듣기 할 때 온전히 일단 듣기 들어.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먼저 풀어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관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3, 4등급 아이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을 그냥 다 찍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도 같이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연한 거예요. 단어랑 구문 테스트 통과 못하면 귀가가 불가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들이 200개, 300개를 한꺼번에 암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끊어서 계속 누적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학습 습관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후에는 제가 이제 오답 근거 직접 쓰게끔 이제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이제 영어 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은 학습 실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모든 숙제는 아이들에게 채점을 맡기지 않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답지만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채점해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학생들은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어서 모든 숙제를 거둬서 하나하나 다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전문팀이 가장 중요한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같이 있지만 부강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제 조교들이 거의 이제 제 제자들이에요. 스카이나 의대를 이제 다니고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정말 똘똘해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요. 친절하게. 왜냐면 아이들이 못하면 조금 면박 주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이제 조교들을 훈련시킬 때부터 아이들이 모른다고 해서 면박 주지 말고 하나하나 왜 답인지를 근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줘라.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저희 아이들은 A는 B이다. B는 C이다. 이렇게 딱딱딱 설명을 간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다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클리닉 전문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클리닉 때 그럼 선생님 뭐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클리닉 때는 당연히 어머니 단어 암기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제가 작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수준별로 모의고사 미니 테스트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간 맞춰서 문제를 풀어와가지고 틀린 부분의 문제들을 왜 그거를 답으로 했는지 근거까지 확인해서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을 때마다 그 전날 되는 학생들, 시간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실전 이제 모의고사를 같이 풀렸어요. 저도 같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화요일이 모의고사다라고 하면 월요일날 애들을 불러요. 자, 우리 시간 맞춰서 한번 문제 풀고 주요 문제만 한번 찍고 갈까? 요렇게 이제 제가 다 관리를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제가 당연히 어휘 보고요. 그 다음에 구문 테스트 보고,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특정 지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로 OX 문제를 한번 풀릴 거예요. 과연 이 지문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장악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매주 미니 모의고사 테스트를 보고 어머니에게 성적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점, 보완점들 이제 같이 전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5개년, 이제 오답률 높은 걸로 다 구성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어법은 아까 말씀드렸듯 선생님 중3 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실 어머니 중3 거, 뭐 중2 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중3 것만 열심히 해도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커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3 거부터 차근차근 어법을 다져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문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컬러 필기 자료인데요. 아이들이 사실은 공부는 해오죠.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하는데 본인들이 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컬러로 이제 손필기로 해서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인지, 그리고 이 지문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봤어야 되는지라는 그런 복습 관련한 이제 손필기 자료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관리는 네, 여러 가지 보시면 참 좋겠지만, 네, 제가 핸드폰을 다 수거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여기에다 다 모아놔요. 모아놓고 쉬는 시간에만 잠깐 10분 정도 이제 가지고 있게 하고 다 걷어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수거하는 이유는 물론 아이들이 막 대놓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조금 옆에 있으면 약간 눈이 가잖아요. 시계도 보고, 그다음에 언제 이제 이 수업이 끝날지 그죠? 확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은 모두 수거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클리닉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과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자료 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예약할 수 있고요. 질의응답을 하긴 하거든요. 클리닉 때도 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형 아이들이 있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죠. 제가 아이거든요. 함부로 질문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질의응답 관련한 이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추이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몇 점 받아서 몇 등급인지, 그래서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요 성적표가 이 홈페이지 안에 다 전달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월 7일 날 오전 10시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바로 상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현정 강사였습니다.